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가TV입니다. 구입하고 이때까지 이것저것 사용해본 제가 느낀 장점들과 단점들을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덕지덕지 뭔가 많이 붙어있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어떤 용도인지 리뷰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장점 바로 수입을 했죠. 유튜버들에게 진짜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모니터링용 모니터를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니나 뭐 니콘이나 이렇게 틸트밖에 안 되는 그런 카메라들은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캐논은 그게 필요가 없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보면서 찍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캐논의 색감은 이제 따질 게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차피 수정 후 보정을 하면서 색감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일일이 색감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시간을 낭비하실 건가요? 캐논은 인물 위주의 사진에 아주 특화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본본 자체가. 저 같은 이제 초보 유튜버들은 이 뭐 편집 사진 이 영상 찍는 것도 시간이 빠듯하고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빠듯해요. 색감을 넣고 자시고 할 뭐 이런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뭐 거기다가 저희 뭐 초보들이 색감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렇게 수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색감도 장점이라 생각해요. 진짜 니콘이랑 캐논이랑 사진 비교해 보시면 차이 정말 많이 나요. 한번 보여드릴게 내가.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색감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이거 뭐 따로 보정한 것도 아니에요. 원본 그대로인데, 지금 보시는 Z6 같은 경우는 약간 색이 좀 진하죠. EOS R 같은 경우는 화사합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색감 차이 무시할 수준인가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 정도 차이는 사실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확실히 우리 일반인들이 색감을 보정하고 하기에는 색감이 주는 건 정말 커요 이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캐논으로 갑니다. 왜냐, 저는 색감 보정하기가 너무 귀찮고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그 보정하는 것도 싫고, 찍었을 때 바로 제가 원하는 색감, 제가 원하던 그런 사진이 나와야 돼요. 색감도 장점이 될 수가 있다. 색감도 장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니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렌즈의 호환, 이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사실 여러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렌즈라는 게 사실 입맛대로 골라서 바꿔 끼울 수 있는 게 캐논과 니콘도 사실 조금 좁은 것 같아요. 니콘도. 근데 캐논은 진짜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왜냐면 여기다가 어댑터를 끼우잖아요. 캐논에서 팔고 있는 어댑터나 아니 일반인이 팔고 있는 요런 거 스피드 부스터라는 건데, 요거를 끼우면은 그 크롭바디를 풀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풀프레임 렌즈를 끼울 수 있게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1:1 바디로, 풀프레임이죠. 풀프레임 바디로 찍었을 때 그 화각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저는 이거 옛날에 M3를 쓰면서 L렌즈를 끼우고 싶어 가지고 이거를 구입을 했었는데, 이거 끼워 가지고 요 앞에 L렌즈를 끼우는 거야. 그러면 크롭 바디가 풀프레임 바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점이 또 있어요. 이게 밝게 만들어져요. 1, 2스탑 정도 올린 것처럼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걸 원치 않으면은 뭐 다시 내리면 돼요. 밝기를 좀 내려주면 돼요. 저는 이 스피드 부스터를 뭐 잘 구했는데 지금은 안 파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것도 엄청난 장점이라 봐요. 렌즈의 호환성. 그리고 또 캐논의 또 다른 이제 장점으로 조작. 소니는 소니 A7을 제가 썼었거든요. 뭔가 어려워요. 뭐 어떻게 조작하는 거야?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기계적 성능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작의 편리성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캐논의 이 조작성이 되게 좋아요. 편하고. 사실 저는 장점의 최종적인 결론은 자기만족. 장점, 단점 사실 다 필요 없이 자기만족. 하지만 단점이 또 빠질 수는 없죠. 단점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도 뭐 단점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4K 시에 크롭되면서 완벽한 4K의 성능을 넣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4K 성능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K를 여기에 왜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사실 4K 안 쓰거든요. 이 정도 이 크롭 바디에 솔직히 말해서 4K 촬영을 하셔야 되는 분께서 EOS M50을 구입을 한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4K 정도 찍는 분이시라면 분명히 좀 뭐 좋은 걸 사지 않을까요? 비싼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풀프레임, 적어도 4K를 찍으신다면 적어도 풀프레임 갈 것 같아요. 보급형 미러리스에 4K를 넣어봐야 뭐 어떤 좋은 성능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카메라는 좀 좋은 성능 내긴 한데, 저는 뭐 굳이 이거를 뭐 단점?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것도 사실 단점이라고 저는 좀 보기 어려운데, 이 스위벨 액정을 열었을 때 여기 마이크 단자 있잖아요. 여기 요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걸려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돼요. 사실 접으면서 돌려도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굳이 뭐 이게 걸린다, 이게 이렇게 걸려서 안 돌아가는 게 단점이라고, 저는 이거 아쉽긴 한데 단점이라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단점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렌즈를 수동으로 락을 풀어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단점 맞아요. 이건 좀 귀찮아요 진짜로. 이 락을 왜 그랬을까? 다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키게 되면 이게 윙 하면서 나오고, 또 끄면 윙 하면서 들어가요. 자동으로 락이 걸리는 거죠. 요게 락 버튼이에요. 이거를 밀어야 돼. 밀고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다가, 쓸 때는 이렇게 돌려도 안 잠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다 썼다 그러면은, 다 썼다, 나는 닫아야겠다, 그러면 다시 누르고 닫아야 돼.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조금 단점 중에 좀 단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내장 마이크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설정으로. 저는 내장 마이크 자체를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초점 잡는 소리가 다 들어가요. 유튜브 하실 거면은 외장 마이크 하나 사세요. 음성도 잘 들리고, 렌즈 초점 맞추는 소리도 안 들리고, 잡음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카메라 단점으로 마이크 요 잭이 잘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 잭이 잘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저는 잘 안 빠져요. 이게 이렇게 세게 잡아당기면 빠지긴 한데, 로데 걸로 하면 잘 빠진다 하던데, 저 로데 마이크 있습니다. 이 로데 건데, 이거 잭을 한번 꼽아 볼게요. 잭 꼽았습니다. 여기. 자, 빠지나요 이게? 잘 안 빠져요 이거. 누가 뭐 쳐가지고 이게 빠진다고 하던데, 이거 뭐 응? 응? 이거 봐요. 이거 뭐 누가 툭툭 이 정도 해가지고 안 빠지는데, 스무스하게 들어가긴 한데 이거 잘 안 빠집니다 이거. 저는 이거 끼워 놓으면 뭐 부딪힐 일도 없고 빠질 일도 없어요. 이렇게 끼워 놓으면. 뭐 마이크 잭이 단점이라고 꼽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5핀 충전이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충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튜버들을 위한 카메라거든요. 덕분에 더미 배터리 및 변환 케이블을 구매해 가지고 외장 배터리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더미 배터리는 뭐 알리익스프레스 또는 뭐 국내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추가금을 주지 않고 좀 편리하게 그냥 바로 좀 충전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정말 이거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마감에 대해서. 바디가 플라스틱이에요.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단해 보이지도 않고, 추락했을 때 잘 부서질 것 같고.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마감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마감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런 미러리스도 이제는 마그네슘 바디를 써서 조금 단단하게 만들 필요성도 있는데, 가벼운 무게를 추구하는 제품에다가 마그네슘 바디까지 넣고 땅땅하게. M3 샀을 때부터도 이거 플라스틱이었어요. 이게 M3입니다. M3 제가 이거를 4년 쓴 것 같아요. 이거 4년 쓴 것 같은데, 이 녀석도 플라스틱이에요.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이 녀석도 플라스틱입니다.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버튼. 이게 약간 뭔가 한번 걸려요. 이게 왜 걸리는지 모르겠네. 삼각대에 이거를
플레이트를 끼웠을 때 삼각대 거치할 때 플레이트 끼우면 배터리가 안 열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집에 있는 플레이트를 끼웠을 때, 삼각대 플레이트를 끼웠을 때 여기 배터리가 안 열렸어요. 요만큼만 열리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탁 열면 이렇게 빼면은 걸려요. 근데 다른 분께서 리뷰 남긴 영상을 보니까 요게 맞는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열립니다. 플레이트가 여기 맞는 게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펙은 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캐논 마음에 들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보다 싼 제품이 이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 그러면은 사실 짜증이 나죠. 근데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캐논이 좋아서 캐논을 구매했으면 캐논을 사랑하고 아껴줘야지, 다른 제품을 비교하고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사실 저는 그건 의미 없다 봅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사셔야죠. 이 제품을 제가 구매한 이유는 저는 캐논의 M50이라는 모델이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좋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좋습니다. 카메라라는 거를 구입하게 됐으면 그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에게 맞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걸 조금 생각해보고, 무조건 뭐 안 맞다고 안 된다고 그냥 단념하고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 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알아보는 그런 애정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캐논 EOS M50을 구입하고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지 말아야 될 이유 이러면서 뭐 올라오는 영상들이나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리뷰를 조금 남겨야 되겠다.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이 카메라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 사지 말아야 될 그런 순위에까지 올라가면서 까일 이유가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은 카메라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갈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